농지법 시행령이 2026년 8월 28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농파라치들이 우리의 약점을 노려 농지를 휘젓고 다닐 정도의 내용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농지법 위반, 신고, 고발, 포상금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농파라치들이 몰려올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농파라치들이 우리의 농지를 휘젓고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 제도로 인해 이웃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이웃이 이웃을 신고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통의 상부상조하는 미풍양속은 농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를 간보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의 고지 공고 사이트에만 입법 예고를 하고 지금까지 법령 관련 사항들을 통상적으로 게시하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의 입법 행정 예고 사이트에는 정작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아서 우리 농민 모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이미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으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농지 소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포상금 제도 변화를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큰 변화는 포상금의 연간 지급 상한액이 10배 인상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한 명당 연간 포상금 지급 상한액이 150만 원이었는데 10배 인상되어 1,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이면은 가족 농파라치꾼들이 생겨날 환경이 된 것입니다. 부부간의 농파라치 활동을 하게 되면은 연간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노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농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둘째, 포상금 지급 문턱을 확 낮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사의 공소제기 등 형사 절차가 종료되어야 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앞으로는 농지 처분 명령 등 행정처분 확정 시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문턱을 확 낮춘 것입니다. 농파라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시행령 개정이 되었습니다. 즉, 농파라치들이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내용들이 언제 포상금이 지급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더 열심히 신고하고 고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세 번째, 신고 또는 고발하는 사항별 포상금도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7개 분야 신고 고발 사항이 평균 34만 원이 인상되어 141%의 상승하였고 반면에 1개 분야 신고 고발 사항이 20만 원 인하되어 40% 인하되었으며 소유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불법 무상 사용하게 한 사항에 대한 포상금 5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포상금이 인상된 항목별 141% 상승하고 농촌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계약서 없는 임대, 무상 사용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 항목이 신설되어 농민들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농지법 시행령 개정 과정의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5월 7일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을 6월 16일 공포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8월 4일 포상금 관련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간보와 홈페이지의 고지 공고 사이트에 입법 예고하여 8월 28일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령 개정 시 통상적으로 입법 예고하던 행정 입법 예고 사이트에 입법 예고를 하지 않고 고지 공고 사이트에 입법 예고하여 농민들이 알지 못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채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8월 4일자 간보에 게재된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간보에 게재하면서 홈페이지의 입법 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라고 친절히 안내하였지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의 입법 행정예고 사이트를 보듯이 8월 4일자에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입법 예고가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홈페이지의 알림소식 고지공고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의 알림소식 고지공고 사이트에 게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농민들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알지 못해 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당한 채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간보와 홈페이지 고지공고 사이트에 입법 예고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하겠지만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소와 다르게 일부러 홈페이지의 다른 사이트에 이렇게 게시하였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상금 인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사회적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포상급 지급 상한액을 한 번에 10배 인상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마음먹고 농파르치 활동을 한다면 1년에 3천만 원 수익은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농파라치들이 의심나는 사항 신고 고발만 하면 행정기관에서 조사해 처리해 주기 때문에 농파라치는 농지를 휘젓고 다니면서 의심나는 사항을 찾아 신고 고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농파라치들이 참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지급 문턱이 낮아진 것이 농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포상금 지급은 농지법 위반 사항이 신고 고발된 후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사법경찰이 수사중지, 즉 피의자 중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기존의 형사 절차 외에 첫째, 농지법을 위반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둘째, 농지 전용 허가 사항에 대하여 농지 전용 허가 취소나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 셋째, 농지 불법 전용과 일시사용 허가 위반 등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넷째,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행위 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완료 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포상급 지급 문턱이 낮아진 것입니다. 농파라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 완료 시까지 기다리면 되니까 포상급 지급 시기가 확 단축이 되었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의욕을 가지고 농파라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신고 또는 고발되는 사항별 인상된 포상금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한 사항은 포상금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900% 인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소유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불법 무상 사용하게 한 사항은 포상금이 50만원으로 신설 결정되었습니다. 셋째,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 사항은 포상금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66% 인상이 되었습니다. 넷째,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 허가를 받은 사항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을 신고하지 않고 전용한 사항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200% 인상되었습니다. 여섯째, 농지 전용 허가 특례 사항에 따른 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한 사항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40% 인하되었습니다. 일곱째,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항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66%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덟째,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항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200% 인상되었습니다. 아홉째,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항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66%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한 사항을 고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100만원입니다. 시행령 원문은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느냐 하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위해 제출한 계획서와 현재의 상황이 다르다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판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한 후 작용을 하지 않고 휴경을 하거나 불법 임대를 하거나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하는 것의 경우에 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조치해야 합니다. 둘째,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를 신고 고발할 경우에는 포상금이 50만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작성 없이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 사항을 신고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50만원입니다. 농지법 제32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행위제한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행위제한 위반 사항이 없는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사항을 신고 고발 시는 포상금이 100만원입니다. 농지 불법 전용은 농지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더라도 누구든지 식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농지 불법 전용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사항을 신고 고발 시는 포상금이 30만원입니다. 농지 전용 신고 사항은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산물 유통 가공 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등입니다. 여섯째, 농지 전용 허가 특례 사항에 따라 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한 사항을 신고 고발 시는 포상금이 30만원입니다. 즉, 영농여건 분리지역 등에서의 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 등입니다. 일곱째,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항을 신고 고발 시는 포상금이 50만원입니다.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항을 신고 고발 시에는 포상금이 30만원입니다.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서는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 후 사용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항을 신고 고발 시에는 포상금이 50만 원입니다. 농지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전용 허가된 농지, 전용 회비된 농지, 전용 신고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항목이 9가지이지만 농촌 현장에서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서 작성이나 신고 없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도록 한 사항을 신고 고발 시 포상금을 50만 원 지급하는 것은 농지 소유자들을 범법자로 양산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다음은 주말 체험 목적의 농지 구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의도하지 않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판명이 되거나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사항을 신고 고발 시 포상금 100만 원인 사항은 해당 국민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염려가 큽니다. 무엇보다도 포상금의 연간 지급 상한액이 1,500만 원이라는 것은 농파라치꾼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된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관행적인 임대, 무상사용, 농지 취득 당시의 계획과 실제 이용의 불일치, 무허가 전용 등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려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늘 조심하고 점검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무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포하였습니다. 이제 농지법 위반으로 신고, 고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농지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내 농지가 농지법에 위반되지 않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유료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